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관, 또 팀장, 과장으로 어떤 지자체와 관련된 그런 민원 같은 업무 그런 거를 많이 처리하면서 주로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하고 퇴직을 하고서 행정사를 이렇게 행정사무소를 개업해서 지금 행정사무소를 운영한 지 2016년도에 제가 개업했으니까 거의 이제 8년이 넘었네요. 8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가장 이제 보니까 행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민원인들이 또 어떤 행정기관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가 이렇게 부당하게 반려되거나 거부당하거나 이렇게 해서 행정기관에서 해줘야 될 거를 안 해준다 이런 상당히 억울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행정심판이나 어떤 이것을 이의신청이나 이런 걸 할 때 행정사를 갖다가 이거를 선임을 해서 행정사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행정사를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렇게 구하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행정사들은 많아요, 꽤. 그런데 신뢰가 안 가는 거야. 행정사가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이의신청 같은 걸 내 대신 할 수 있는지. 행정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옛날에 행정서사가 아닙니다. 행정사는 대서방 같이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 그러나 지금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일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을 대리도 하고 대행도 하는 게 그게 행정사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호사 법원에 가서 이렇게 소송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판사 앞에서 이름 못 쓰고 검사 앞에서 이렇게 뭐 해야 되니까 못 하잖아요. 또 소송을 하면 양쪽에 막 연락에 싸워야 되는데 뭔가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해야 하고 판사를 설득하고 검사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변호사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새 변호사를 안 사면 뭐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뭐 그걸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면은 행정기관에 일을 당했을 때 특히 행정사는 뭐 법원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행정기관의 어떤 일에 대해서 낭패한 입장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행정사를 선임을 해서 행정사에게 일을 맡겨야 돼. 일을 맡겨서 행정사가 일을 잘하도록 하는 게 내가 골치 안 아픈 거야, 그게. 내 힘으로 내가 막 하려고 그러니까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 그거로 인해서 병도 걸리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실제 막 안 되면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암도 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나도 무슨 지금 윤 대통령도 지금 이 비상계엄 선포해갖고서 지금 뭐 이렇게 헌재도 싸워야 되고 또 이렇게 그 수사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변호사를 막 몇십 명씩 산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임한다고 똑같아요. 행정기관의 일도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른 업무는 다 잘해. 그 맡은 거는 잘해. 요리사면 요리 잘하고 내가 뭐 학교 선생 잘하고 또 회사에 내가 뭐 전문 프로그래머로서 뭐 일을 잘하는 거 있어. 다 있어 잘하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하는 분야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누구나. 그래도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하다니까요 반드시. 그 행정기관에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안 된다 하는 것을 그것을 이겨내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어디 검색해보고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행정사 제도도 또 그렇게 많이 오래된 것도 아니거든요. 십몇 년 됐죠 아마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행정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임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볼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행정심판, 행정사가 주로 하는 일은 행정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민원도 대행하고 고충민원도 쓰고 여러 가지를 해. 그러나 어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행정행위가 있어야 돼.
행정이라는 말이 어렵죠. 어떤 처분서를 공문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처분에 해당되는지 이걸 또 봐야 돼. 단순한 상담인지 질의 답변인지 이런 걸 보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행정심판 대상이 안 되면은 이의 신청을 하든지 뭐 고충민원을 신청하든지 어떤 거가 좋은지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울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갑자기 일을 당하면은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어느 일에 집착하면은 다른 걸 볼 수가 없어. 그리고 감정이 막 이렇게 너무 내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또 내가 막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보여. 하나도 길이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되는데 이것이 행정심판이 좋냐, 고충민원이 좋냐, 이의신청이 좋냐, 심지어는 뭐 이거는 안 되고 행정소송밖에 안 되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할 수 없는 거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다 이래 보면은 실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게, 그럼 동시에 같이 해야 될 수도 있다 이거야. 행정심판, 고충민원, 이의신청, 어떤 건 정보공개 청구 쭉 같이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면서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 나를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일을 많이 해요 요새. 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이제 1, 2년 더 하면은 이거 그만둘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 행정기관에 공공기관 전부 다 마찬가지야. 뭐 공기업, 뭐 LH공사, 뭐 어떤 이런 전체 무슨 뭐 국가기관, 지자체, 뭐 연구원 다 마찬가지야. 이런 어떤 공공성을 어떤 기관에 어떤 일이 발생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정사를 선임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행정기관하고 일단은 붙으려면은.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보면 시원하기라도 해요. 그거 일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있지. 법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그거는 뭐 무슨 빼박이 뭐가 있어요. 법이 안 되면은 뭐 대통령도 안 되고 대통령 할아버지도 안 되는 거야. 물론 뭐 대통령 할아버지 권한 없지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돼. 그러나 이게 되는 건데 안 된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 병난다니까. 그거 그냥 마음속에 꾸역꾸역 놓고 이거 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 나 이게 돈이 아까워. 이거 뭐 그 사람들 뭐하러 줘. 내가 한번 해보지. 이러다가 망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해. 할 수 있으면 하라니까. 그만한 능력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 분야 전문적으로 내가 요리사면 요리사에서 열심히 벌어서 그 돈 갖고 행정사도 사고 변호사도 사고 필요하면 의사도 사고, 응? 내가 뭐 가서 뭐 주문도 하고 뭐 화장실도 고치고 건축사한테 맡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각 분야에 내가 돈을 벌어서 나는 그것만 잘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폭넓게 생각해야지 발발발발 떨고 행정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선임도 못하고 그냥 벌벌 이 돈 아까워. 돈 아까우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거는 결국 망친다니까요. 여러분들 판단은 이미 이 단편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등산 가면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자, 우리가 설악산 입구에 가면 안내판을 봐야 돼. 그러면 여기가 뭐 신흥사고 여기가 어디고 해서 뭐 대청봉까지 올라간다. 울산바이고 또 대청봉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고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가서 여기 가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산에 올라가도 재미가 있고 어디쯤 왔다고 이렇게 하고 마음이 안정된 자세로 가는데 모르면 가도 끝이 없는 거야. 울산바이만 가려고 그래도. 이런 거는 여러분들 바람직하지 않는 자세라는 걸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를 선임할 때 여러분들이 우선 아끼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재물도 아끼면 안 된다. 행정사 능력 있는 행정사를 사서 그 사람한테 맡겨놓고 나는 이제 그날부터 푹 잠도 자고 편안하게 하고 그 사람이 뭐 요구하는 거 해달라는 거 그거만 해주면 돼. 그럼 나머지 그 사람이 다 싸워주는 거야. 끝까지 다 행정심판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그냥 다 결정까지. 그러고서 안 되는 거야. 하는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형사재판에 무죄로 만들 가능성이 내가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못 봤어요. 5%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감경 같은 건 있지.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만들 가능성이 로펌이라고 하더라도 뭐 10% 이상 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저도.
그런 건 뭐 아주 정확한 통계가 없더라고. 어렵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로펌에 맡기고 왜 법률사무소에 갖다 맡기느냐, 왜 행정사무소에 맡겨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할 건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권리구제 기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는 이의신청 기회도 있고 권리구제도 있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끙끙 앓고,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90일 기간 놓치고 뭐 어떤 이의제기 기간 다 놓치고 그러면은, 아유 내가 그거 못하고 그냥 그 마음속에 묻어두고 사는 거야. 난 그런 게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인생 살면서. 왜 인생 살면서 아쉬움, 또 그동안의 그 어떤 회한, 또 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를 결산하면은 왜 내가 이게 못했나, 왜 내가 이렇게 했나, 여러 가지가 많아요 사람은. 그런데 마음속에 두고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그거 갖고 스트레스 만들면서 평생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해볼 건 해보라 이거죠. 그렇다고 안 되는 걸 막 하면 안 돼. 어느 행정사한테 갔는데 잘 안 되는 걸 된다고 한다. 그럼 무조건 도망가야지.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거 행정사가 보니까 한 반반 정도 확률밖에 안 된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걸 듣고서 아 이게 가능성이 이 정도 갖고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면 딱 결심을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서 아 포기, 딱 포기. 그러나 아 이게 한 30%라도 가능성이 있다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어. 내 이게 마음이 병이 될 것 같아.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은 해야죠. 그때는. 그때 여러분들이 행정사를 첫 단추부터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행정사를 선임해라. 제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